거의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패널 발표가 되겠습니다. 유대성 중국 한국인의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이시고 현재 대연 한국상의 회장님 오셨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중국 총연합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안중근 의사님 유해찾기와 중국 청년의 열망이라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먼저 제가 배경을 저희 청년과 저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수교가 1992년, 현재 32년째가 됐습니다. 사실 기간은 국가 간 수교 기간은 불과 32년이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중 간의 역사는 지난 32년이 아니라 2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의 태동이 사실 중국과 관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애증, 또 그런 관계 속에 맺어져 왔고, 한민족의 역사를 거론할 때 중국과 우리를 이렇게 떼어서 이야기가 하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상해 임시정부, 독립군, 광복군, 우리 많은 순국선열, 독립투사,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많은 독립선열들, 그분들의 그 피와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중국 땅입니다. 또한 중국은, 저희는 바로 그 반동을 통해서, 압록강변을 통해서 신의들을 바라볼 수 있고요. 바로 북한 땅과 직접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땅에 1992년 한중수교가 수교된 이후 지난 32년간 전 중국에 많은 기업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민 국가가 아니라 기업인, 사업하는 오너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이지 이민을 허용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32년간 많은 기업들이 와서 중국에서 큰 성공을 이뤘고, 또 많은 기업이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32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남아있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많은 교민들, 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사실 그 축소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13개의 한국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34개의 한국국제학교가 있는데 이 중 40여 %를 한국국제학교가 바로 중국 땅 안에 있습니다. 현재 이 중국 땅 안에 있는 중국 땅에 있는 한국국제학교들이 재정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너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 우리 지역 62개의 지역의 회장님들, 그 다음에 여러 우리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서 도대체 우리가 현재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2024년에 남아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과연 어떤 시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중국 초연의 여러 우리 회장님들과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국에서 우리 기업인들, 우리 총연에서 갖고 있는 3가지의 시대 정신은 바로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시에 그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대련에 그 인텔을 인수해서 2025년 3월부터 가동이 시작되는 SK 하이닉스가 새롭게 반도체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우리 큰 대기업도 최근에 이제 중국 회사에 이렇게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가 거꾸로 인수가 되어지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조금 공장 매각이라는 등, 이전에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이 매각을 했다면 최근에는 한국의 대기업도 이제 중국 기업에 매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한마디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국은 이전에 만만비 세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중국도 이제 속도전입니다. 중국 신천에 가면요 16시간씩 일을 합니다. 화웨이나 이런 대표 기업을 가면요 정말 아침부터 늦게까지 젊은이들이 속도전의 일로 가고 있고, 중국도 이제 법치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부 언론이나 잘못된 유튜버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중국을 바라볼 때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 있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은 이미 그 산업의 고도화로 들어섰습니다. 최근에 모 그룹의 사장단이 긴장감 속에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중국의 산업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사실 반도체 외에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다. 도대체 이것이 과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따라잡히고 오히려 추월당할 것인가? 이전에는 우리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보고 왔다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양국 간의 산업을 어떤 형식으로 서로 파트너십을 구축해가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갈 것인가? 최근에 모 그룹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GDP가 18조, 한국이 1.8조, 일본이 4.6조입니다. 이것을 합하게 되면 25조 정도의 전 세계 최고의 그 경제 블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114년 전에 순국하신 안중근 이사님이 동양통화로 해서 한중일 간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한중일 간에 사실은 서로 간의 대립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가 있지만 사실 서로 협력했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사실은 지는 해라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분명히 지금 어쨌든 G2로서 GDP가 18조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우리 기업인들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중국에 남아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첫 번째 목표인 지속 가능성, 각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 정말 그렇게 정말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사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사회에서 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좀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첫 번째 지속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민이 줄다 보니 학교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각 학교별로 받는 평균 재정 지원도가 약 25%에서 30% 정도인데요. 저희가 15년 전에 비해서 현재 학생 수가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내에 앞으로 중국 내 13개의 한국 국제학교 가운데 몇 개의 학교는 아마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소중하게 만들어낸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과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소중하게 만들어낸 우리 한국국제학교를 우리가 이렇게 쉽사리 없애기는 너무 아쉽고요.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차세대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게 뭐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학교별로 중국 학교, 한국 학교에 대해서 재정 자립도를 조금 올려주십사. 정말로 그게 한 40%에서 50% 되면은 저희가 그 계속 좀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에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교육적 자립도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두 번째는 우리 바로 차세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 중국은 이민 가정이 아니라고 이민 국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산중수가 32주년을 지나가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다문화 가정입니다. 32년 전에는 우리 다문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2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 2세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주위에 많은 한국 분들이 바로 다문화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중 양국 간의 교류와 바로 문화와 서로 이게 융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중국에서 우리 한인들 주위를 바라봤을 때 이제 다문화 가정이 우리의 정말로 메인 커뮤니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국의 한인 사회는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하고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일구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중국의 교민사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은 어쨌든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조선족 동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옥타 그러셨지만 저도 이제 우리 옥타 중국의 옥타 차세대 젊은이들도 제가 사랑하고 우리 옥타와 또 조선족 기업발표라든지 많은 우리 조선족 동포와 우리 한국인 우리 리더들 간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먼저 만나서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저는 우리 민족의 정말 영원히 통일로 가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중국 안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 조선족 동포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다면 절대로 저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통일로 갈 수 있는 그 첫 단체를 깰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선족 동포는 북한과 남한 간에 사실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대련은 그 여성 감옥에 있는데 바로 여기 동부삼성에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님, 무당 이혜영 선생님, 단재 신치현 선생님 모두 순국하신 곳입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장소에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